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 야외에서 찍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어딘지 한 번에 알 거고요. 네, 강 보이시죠?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보자마자 어디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정기적으로 오는 곳이고요. 오늘 여기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진짜 오래됐습니다. 아래가 금강이죠. 저 금강뷰가 보이면은 굉장히 비싸고요. 여기가 이제 보행교인데 다 지어졌어요. 저 위에 보이시죠? 위에. 여기 위에. 저 위에 있는 요 상단부 있죠. 여기는 보행자 전용이고요. 여기 아래. 여기는 자전거 전용이에요. 제가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보면은 엘리베이터 이동 통로에 잠깐 나와 있어요. 여러분한테 나눠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보행교는 밤이 되면 조명이 예쁜데 대신에 여기가 금강이 많은 생물이 서식을 하다 보니까 벌레가 좀 많습니다. 근데 참 멋져요. 세종시 호수공원도 있고 이제 식물원 더 크게 만들어질 거고 애들 교육시키기 좋죠. 빌라도 없고 아파트밖에 없고 학군도 벌써 꽤나 좋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많고 이 안에 돌고 있는 돈도 굉장히 많아요. 주거랑 돈을 떼시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주거가 있는 거예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신도시를 만드는 건 결코 쉽지가 않죠. 전 예전에 동탄 생각이 납니다. 동탄 지어질 때 사람들이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싹 다 미분양 나고 거기 텅텅 비어서 일본의 다마 신도시처럼 유령도시 될 거고 아파트값 폭락될 거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서 말씀하셨는데, 동탄에 가서 지금 비록 약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격이 과연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가격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종시까지 나왔습니다. 전경 보여드리면서 지금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 너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평택에서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평택에 겨울에 가서 공사장 앞에서 차 안에서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평택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미분양을 계약하러 갔었는데요. 고덕국제 신도시 하단에 그러니까 거의 1, 2층밖에 없었어요. 3층도 없었고 1, 2층에 미분양 물건들이 남아 있었는데 좀 그거를 계약하러 갔었습니다.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강의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평택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평택을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 당시 평택에 입주가 있었고 경기도에도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다. 입주 앞에는 장사가 없다. 타이밍을 기다려라. 내려가고 나면 사면 된다. 나중에 대폭 할인으로 사면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저는 지인직에 가서 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로 따지면 제가 베스트 초이스라는 게 됐었죠. 물론 운이 좋았습니다만 세종시 요새 어떻죠? 많이 떨어졌죠. 세종시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세종시를 통해서 여러분은 배우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세종시는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전국 그 어디에서도 어느 광역시, 어느 지방도시, 수도권에서도 세종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 곳은 많지 않아요.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세종시는 한때 제가 세종시에서 KB시세 주간 상승률 3%대를 봤는데 그야말로 폭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는데요. 세종시가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연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어느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종시를 사지 마시고 대전을 사셔라. 글이 남아 있고요.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부분이니까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그 당시에 폭등한 직후였는데요. 그 당시에 제 얘기대로 세종시를 사지 않고 똑같은 돈을 들고 대전을 가서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누구나 다 좋다고 하는, 세종시가 제일 좋다고 하고 있던 그때, 세종시를 모두가 추천하고 있던 그때 저 혼자 제가 뭐라고 세종시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시는 그때 개발 호재가 너무 대형으로 발표가 돼서 전국에서 돈을 들고 막 왔어요. 투자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장에 1, 2천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막 4억, 5억 싸들고 전국에 이제 꾸러미 머니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들어오면서 가수요랑 실수요랑 섞이면서 폭등을 한 거예요. 아무리 공급을 했어도 사 제끼는 힘이 너무 세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부산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실수요랑 섞이면서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유동성은 아시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종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아무리 유동성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전세 지표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너무 유입이 느렸어요. 그리고 이분들, 유동성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꺾이면 탈출을 합니다. 또한 이미 분양을 받았던 분들, 대량으로 동시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전매 기한이 풀리면 같이 팝니다. 이렇게 되면서 매도할 사유가 쌓인 거예요.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세금 절세를 위해서, 그리고 유동성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또는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빠져나가면서 매도 물량은 늘면서 이제 시세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빠져서 세종시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한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팝니다. 세종시에 그분들이 나중에 실입주하려고 집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샀다가 돈을 벌려고 파는 건데요. 그게 꼭 돈을 벌어서 파는 게 아니라 잘 안 될 것 같아도 팔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실수요로 사신 분들은 그걸 팔기가 어렵죠. 그래서 세종시는 중간에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면서 하도 그 힘이 세서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전세가가 너무나 쌌습니다. 빈집도 나왔었고요. 월세도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용 가치가 전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에 있는 머니가 몰려 들어오면서 폭등을 일으켰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분양가 대비 4배가 넘게 오른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빠졌죠. 그래서 세종시는 실수요 플러스 유동성으로 올라간 건데 그 유동성이 굉장히 특이했던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 없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국회가 옮겨온다, 아니면 행정기관이 다 일로 온다, 아니면 한국의 수도가 세종시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머니가 마구 몰려 들어왔고요. 그분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분들과 겹치면서 시세 하락을 일으켰고, 실제로 실거래가를 봐도, KB 시세를 봐도, 모든 면을 봐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종시를 제가 지금 와 있고 카메라를 들고 여기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저는 미래를 못 맞춰요. 못 맞추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종시가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세종시는 계속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세종시가 과하게 올랐다가, 외부 머니로 과하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후자 쪽이에요. 세종시에는 돈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먹고 살 게 넘치고 애들 키우기도 괜찮습니다. 물론 옆에 대전과의 연동성도 있죠. 대전 유성구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슬슬 세종과 대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도 제가 이제 대전을 한동안 좀 이렇게 좀 경계해야겠다고 말씀드린 게 한 1년은 안 됐고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세가와 그리고 공급 물량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했던 건데요. 세종시가 만약에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대전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시가 이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보행교가 생겨서 식물원이 생겨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론 이유는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그리고 세종시는 그 포인트, 수급에 맞지 않게 과하게 올랐었습니다. 제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과하게 올랐었어요.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냥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월세가 조금 더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대전으로 이탈을 하더군요.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오는데도 이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랑 아니면 공무원들이 옮겨오더라도 그 속도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지금 내려갔고, 제가 봤을 때는 전세나 월세를 기반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꾸준히 지켜볼 생각이고요. 참고로 좀 누가 들었을 때 이상한 얘기겠지만 저는 만약에 세종과 대전에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다면 세종시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이 깎이는 매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세종시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대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내셔서 임장 겸 세종시 한번 내려오셔서 살펴보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도시가 없잖아요. 도시 자체는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한번 쭉 같이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종시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힘내라고 응원드리고 싶고, 세종시에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전도 아까 연동성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좀 더 걷다가 또 여기 제가 관리하는 게 있어서 거기로 좀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